일단 현근택과 이경에 네.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봐야 될 것 나 같습니다. 이경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경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왜냐하면 차 타고 가라고 또 보복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러려면 헬기 태워서 얼른 이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맞네. 119 태우고 보내면은 보복운전 할 수도 보복운전 있어요.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경 같은 사람은 진짜 헬기 태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약간 좀 격리돼 있는 곳으로 언덕 위에 좀 하얀 그런 벽돼 있는 그런 병원으로 네, 좀 얘좀 보내서 보내야 돼요, 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면은 네. 3차선에서 일단 첫 번째 보복운전을 네.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분이 안 풀려서 2차선으로도 확 바꿔가지고 보복운전을 하고 네. 1차선에서까지도 네. 보복운전을 했던 진짜 네. 이거는 보내버리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뒤에 운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가서도 이경 측이 항변을 한 거는 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그걸 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뜨악했죠. 아니 묻던 대리기사가 도대체 자기 그러니까요. 차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대리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네. 보복운전을. 그리고 이경은 평상시에 강조했던 게 술을 뭐 잘 안 마신다는 네, 안 거잖아요. 마신다고. 대리기사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근데 사실은 술을 음.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술을 마신지조차 까먹는 거 아닐까? 얘는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듣든지 간에 이경이라는 사람이 대리기사 불렀다는 네. 건 말이 안 된다 네, 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었던 건 대리기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현수막 같은 것도 이제 붙여가지고 네. 뭐 이경에 그걸 했던 대리기사님을 찾는다 네.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네.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씩 대리 이제 업체를 전부 다 이제 방문한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산술적으로 이게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보복 운전을 하면서 가니까 어. 좀 빨리 가서 다른 사람 10년인데 얘는 한 8년? 속도가 예. 빠르잖아. 자기도 빨리 운전하니까 그것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경이 최근에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입장이 뭔지를 보니까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자기한테 연락을 줬대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지금 이경이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한 것 같다라는 대리기사분들이 많으면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 그러니까요. 이경이. 바로 그냥 어떻게 뭐 해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재판부에다 지금 뭐 의견서 내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 것도 일단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타이밍이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지금 하필이면은 근태기에 대한 입장이 나왔을 때 네. 지금 이날 같이 이경도 입장을 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근태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10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나서도 네. 결국에 페이스북에다가는 내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까지가 저희 마지막 네,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근데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태기가 이번에 보여줬던 입장은 놀랍게도 그 근태기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람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남자분이랑 근태기가 네. 갑자기 3명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서 합의문. 발언문을 공개했어요. 합의문도 아닙니다, 사실. 발언문을 네. 공개를 했는데 이 발언문을 공개했던 시점에 이경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대리기사가 나한테 많이 연락을 줬다. 내가 한 것 같다는 분도 있다. 네. 그럼 두 사람 전부 다 뭔가 공천을 염두에 놓고 그러니까요. 하는 짓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성추행 합의문을 그거를 가지고 공천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참고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성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비슷한 합의를 한 사람이 있죠. 강의원이라고. 이재명이 불러서 여성단체 불러가지고 얘가 앞으로 공직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단체 합의를 받아냈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죠. 성추행은 마음대로 하되 그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입을 닫아서 혹은 그거에 대해서 관련자가 성추행으로 문제제기 내가 정치하는데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받아내는 게 아주 오랜 습관이야. 성추행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사냐 그리고 또 뭐 발언이 뭐였습니까? 현근택이가 이번에 했던 같이 게 잤냐? 왜 같이 독감에 같이 사냐? 걸렸냐? 너네 부부냐? 뭐 이런 식의 발언. 네. 아니 근데 이게 현근택이는 이거 운동권인가요? 이 사람 운동도 뭐 했나요? 어렸을 때? 뭐 얘도 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별로 이게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특히나 운동권을 중심으로 네. 왜 이렇게 선거 관련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좀 그 운동권이랑 뭐 연관이 있나요? 근데 이게 네. 온 나라가 네. 보수만 감시하잖아요. 어. 온 나라가 보수만 감시하니까 우린 조심해. 근데 민주당은 웬간한 짓을 해도 언론도 안 받아쓰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강욱 남컷 발언. 그러네. 덮였네. 그것도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다시 계속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유 그냥 이렇게 한 이틀 떠들다가 조용해. 어차피 그냥 언론 다 입 다물게 시킬 수 있어. 이런 자신이 있는 거 언론 우리 편이야. 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 긴장하지 않고 뭐가 터져도 아유 그냥 이틀 시끄럽다 말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보수 유튜버들 자꾸 극우를 몰아가면서 그렇죠. 보수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 다 뒤져가지고 계속 문제를 시키면서 보수들이 유튜브 나가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잖아요. 보수 유튜버만 입을 막으면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자기 감시 편이기 역할이 때문에 없으니까. 결론은 한 이틀 뭐 몇 군데 떠들다가 조용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그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러네.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도는 김어준 같은 방송에 맨날 나오죠. 나와가지고. 정청래 오늘도 나왔어요. 와, 정청래 진짜. 그러니까요. 김어준은 극좌 수준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음모론자죠. 음모론자잖아요, 음모론자. 그렇죠? 예. 그 정청래 같은 인간도 이번에 또 희대에 이제 또 명언 남겨놨잖아요. 네. 뭐 고도로 뭐 훈련을 받은 뭐 사람이다, 뭐 이런 예. 얘기해가지고 또 정신나간 또 소리했는데, 그러니까요. 지들은 김어준 방송 맨날 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맨날 평상시에 보수 유튜버들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극우라 그러고 그래서, 뉴스타파 있잖아요. 뉴스타파에 대해서 저기 서민교 씨만 나더니 안진걸이 안진걸, 예. 최고의 언론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는 최고의 언론이고 보수 유튜브는 다 극우잖아요. 그래서 보수 유튜브에서 나간 건 다 극우 발언이고 극우 유튜브에 출연했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씌워버리면서 메시지가 전파가 안 되네.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입을 특히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만 입 다물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누구를 살인해도 3일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할걸요. 감시하는 세력이 언론이 없으니까. 안 받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현근택 경우도 그렇고 다 선거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난 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지 나오지. 보수 쪽에서 같은 거는 워낙에 뭐 이거와 관련된 소식이 없기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거의 뭐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희정 성추행이 터졌어요. 근데 안희정은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면 자기네들이 안희정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죽인 거야. 의도적으로 키워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현근택은 제거할 정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사당의 그런 어떤 페이퍼가 졸개네, 돼버린 졸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희정은 죽이자 그러면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서 안희정은 죽이잖아요. 근데 현근택 문제는 사실 이런 정도면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MBC가 보도했을까요? 제가 한 줄 보도가 끝났어요. MBC도 그렇고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현근택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정적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해도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현근택을 이렇게 잘라내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눈치를 보는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이게 이화영 재판했잖아요. 그렇죠. 현근택이 들고 있는 입에 현근택의 입이 생각보다 아~ 닫아야 할 게 많을걸요. 문서 들고 나르셔. 그러니까 문서 공개. 수사 문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재판 기록 공개하고 사라졌었잖아요. 왜 사라졌을까? 너 피해 있어. 너 입 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켰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재명의 더러운 일을 많이 처리해줬기 때문에 현근택을 이재명이 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현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 재판 기록 이제 유출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가 이화영 씨가 한창 이제 뭐 입장을 바꾼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의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이화영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 중요한 인물의 변호를 또 했었죠. 현근택한테 맡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은지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현근택이가 입을 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화영의 재판에 제2의 대한 유동규가 될 확률이 높죠. 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근데 얘 하는 짓을 봐. 성추행한 것도 웃기지만 그 이후에 여자한테 계속 전화한 거 그 합의서 내용을 봤을 때 얘가 양아치라는 뜻이에요. 얘는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의리가 없는 애기 때문에 배려심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가 나중에 만약에 얘가 공천을 안 줬을 때 입을 열었을 때 불리할 수 있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용히. 오히려 이재명이. 그러니까 정성호 같은 사람만 해도 이 컷오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싸고 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근택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이화영 관련해서나 그때 재판 기록 유출이나 이재명의 이상한 행동들과 관련해서 너무 엮인 게 많네. 엮인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현근택에 대해서 컷오프는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되는데 정상이죠.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상황에서 맞아요. 지금 이제 역풍 불고 있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지금 1대1로는 완전히 크로스된 상태다 보니까 근데 그 이재명조차도 현근택에 대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조차 현근택에 대해 가지고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컷오프는 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화영이라고 하는 인물이네요. 그러니까 이경 같은 애는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컷오프 시키면 돼요. 근데 현근택은 그러니까 이경이 도대체 공천의 적합성의 기준이 뭐냐? 나는 왜 안 되냐? 공천 적합성의 기준이 뭐겠어요? 이재명이 약점을 많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너는 안 갖고 있는 거지. 맞네. 아니 약점도 안 주고 있는 애가 왜 보복운전을 해서 약점 2개는 쥐고 했어야지. 아니 그리고 이격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근택이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니까 네. 나도 똑같이 우기면 공천 주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얘는 지금 뭐 쥔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쥔 게 없는데 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기소 의견으로 이제 수사를 했었던 경찰관 2명을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미친년이에요. 나는 정말 그걸 듣는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구나 얘네들은. 아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로? 아니 경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결과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그 경찰 2명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32년 인생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보복 고소라고 하죠. 보복 운전에 이건 보복 고소.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재판을 받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이 기세면은 1심 판결에 판사도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는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검언유착 얘기하면서 한창 이제 검사들의 어떤 그 수사에 대한 그런 거를 다 빼가지고 검수한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검사는 그래 뭐 탄핵을 해가지고 한다고 또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과연 지들 입맛에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비난이 아니라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야 모복 운전에 의해서 모복 고소까지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얘네는 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를 너무 많이 어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법이 없이 살아요.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그쵸. 내가 법이잖아. 내가 필요한 법을 만들잖아요. 막 그리고 막 그냥 법을 지 맘대로 어기고 막 만들고 이러니까 그냥 민주당 1층에 민주당 당사 1층에 그냥 분원을 하나 만들어야 돼. 서울지법, 중앙지법 이런 뭐 수원지법처럼 민주당 지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상시로 내가 보기엔 거기 있는 검사들이 제일 바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낫다. 검사를 일부 파견해서 진짜 민주당 전담 검사팀을 운영하는 게 제가 보기엔 효율적이에요. 그럼 기름값이 많이 줄걸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검사도 그렇고 이 지금 만약에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이 의견을 이렇게 수립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를 현근택 추천합니다. 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관 2명을 고소하겠다라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생전 처음일 거고 그럼 나중에 경찰관한테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수사하는 경찰관은 얼마나 이게 또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겠죠. 이거 무고죄 안 됩니까 이거? 무고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 재판비에 다 물어줘야 돼. 그렇죠. 네. 그 경찰에 대한 어떤 변호사비 다 지가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경이 이 정도까지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현근택 보고서 아니 이재명이 그렇게 근택 있는요 해서 근택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 보고서 나도 얼마나 종편에 나가서 그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도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이경은 점을 확인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넌 돼. 공천. 무슨 점인지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 상상에 여러분 맡겨놓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위도 뭔가 뭐라고 할까 약점을 주고 있어야 이재명이 지켜준다는 당연하죠. 거. 우리도 아는 걸 왜 도대체 경위는 모르는지. 우리가 아는 걸 몰라 얘는. 얘는 웬만한 국민들이 아는 건 다 몰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를 송치한 경찰을 고소하는 경우는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걸 얘는 몰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검찰에게 다시 뭐 탄원서를 쓴다든지 법원에 의견서를 대든지 이게 아니라 경찰관을 고소하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송영길도 알잖아. 검찰을 가서 입쪽 다물고 있다가 재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겠다고 재판에서 정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재판 가서 정리하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얘만 몰라.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경위는 얘는 모른다.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경찰이 넘기면 바로 구속되는 줄 알아. 검수완박이 모를 수도 있어요. 뭔지.
야, 우리 경희는 나중에 경희가 치료받겠다라고 해서 병원 가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헬리콥터로. 진짜 국민 뭐 성금이라도 모아서 구급차 타면 또 네, 어떤 보복운전할지 네. 모르니. 저는 이경은 네. 헬기로 이송하는 거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복운전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무고한 민간인들의 맞습니다. 어떤 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얘는 헬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 정도는 저희가 성금 운동을 이거 갖고 절대로 문제 하겠습니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듣고 있죠? 네, 경희가 나중에 헬기 타겠다고 저희가 한다면. 의사협회랑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때 헬기 안 내주면은 제가 단식이라도 할게요. 24일 단식해가지고 이경한테 헬기를 내줘라. 이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녹색병원 가서 수액 맞으면서 그때 녹색병원 가서 수액 맞고 24일이 됐거나 뭐 48일이 됐거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